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오늘 제 영상의 주제는 중국전 프리뷰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6일에 벌어진 싱가포르 원정 경기가 있었죠. 거기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7대 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멀티골을 넣고 황희찬 선수도 골을 기록하는 등 기존 유럽파 주전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주민규 선수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죠. 1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번 원정에서의 값진 승리를 가져오는데 1등 공신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예 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셨죠. 특히 배준호 선수와 박승우 선수, 이 두 선수는 들어가자마자 각각 1골과 1도움을 기록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데뷔전에서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선수들의 활약으로 원정에서 자신감 및 좋은 기운을 얻고 한국으로 돌아온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한편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달리 중국 대표팀은 그야말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차전이었죠. 중국 홈에서 펼쳐진 태국전에서 1대 1로 비겼습니다. 그러면서 태국과 C조 2위를 놓고 끝까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만약 다가오는 한국과의 경기에서 패배하고 태국이 싱가포르를 3점 차 이상으로 이긴다면 중국은 탈락이 확정됩니다. 최소 8장으로 늘어난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티켓이기 때문에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인데요. 이 댓글들의 분위기를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답이 없다, 가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자조함 동시에 절망하는 그런 느낌이 담긴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호주와의 3차 예선 일본 시드 경쟁에서 앞섰다는 점입니다. 호주가 5차전 방글라데시와의 승부에서 2대 0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싱가포르를 크게 이겼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한국과 태국 모두 승리를 거두었지만 싱가포르가 방글라데시보다 피파 랭킹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다득점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실시간 피파 랭킹 포인트에서 우위를 점해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0.06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요. 만약에 실시간 피파 랭킹 포인트를 적용한다면 무려 0.96점 차이로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0.06점보다 0.96점이로 이제 차이가 벌려진 것이죠. 이 기세를 밀어붙여서 3차 예선의 일본 시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중국전을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관전 포인트도 준비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 손흥민의 A매치 50골 기록 달성입니다. 2024년 6월 6일 싱가포르 원정에서 기록한 두 골을 합쳐 손흥민 선수는 총 48득점을 성공했습니다. 다가오는 중국전에서 만일 두 골을 넣는다면 한국 국대 최다 득점 기록 2위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세 골을 넣으면 한국 국대 최다 득점 단독 2위에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 국대 최다 득점 2위의 기록은 황선홍 전 선수의 50골입니다. 그리고 공한증이 이어나갈지 이 부분도 지켜보면 좋을 텐데요. 한국과 중국하고의 역대 전적입니다. 36경기 22승 12무 2패입니다. 압도적이지요. 이러한 압도적인 전적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공한증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중국이 이전보다
발전하고 아시아 내에서도 나름 중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을 두려워한다. 공포의 공, 한국의 한을 이용하는 공한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중국에게 공한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 지켜보면 재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준호의 활약 여부입니다. 아마 지난 싱가포르전과 마찬가지로 교체 출전이 유력한 배준호 선수가 과연 이번에도 활약하면서 국내 축구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 배준호 석자를 제대로 기억시키고 각인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배준호 선수가 정말 어린 해외파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 관심에 부응하는 활약을 이번에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켜보면 재밌을 것입니다. 반면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거친 플레이죠. 소림 축구로 대표되는 중국의 거친 플레이는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이로 인한 선수들의 부상도 염려해야 되는데요. 선수들의 부상은 그 경기에서 못 뛰는 거를 넘어서서 이후의 일정들, 뭐 국가대표팀으로 따지면 이후에 있을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그리고 그 선수들의 클럽에서의 커리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식주의자는 부상이 없이 이번 경기들을 잘 마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뭐 제가 커뮤니티든 영상이든 계속 언급을 하지만 현재 2024년 대한민국 축구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시안컵 탈락 그리고 올림픽 진출 실패 등 정말 각종 대형 실패들이 연달아 겹치면서 한국 축구 팬들과 한국 축구에 대한 분노감이 큰 상황인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홈에서 중국을 상대로 이기지 못한다면 안 그래도 악화된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외로 한국 홈에서의 한중전 성적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단 전적상으로 보면 4승 5무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괜찮으나 문제는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있습니다. 슈틸리케오가 3대 2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한국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는데요. 전반전에 3대 0으로 앞섰으나 후반전에 중국에게 두 골을 내주면서 위험한 경기를 이끌어 나갔고 비록 승리하기는 했지만 경기력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 이전에는요. 무려 중국을 상대로 4연속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굉장히 놀라울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겨도 3점 차 이상으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이 의외라면 의외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우려점들을 딛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그 부분도 지켜보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4-1-4-1 포메이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대표팀이 4-2-3-1을 많이 이용해서 4-2-3-1 쪽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4-1-4-1을 준비했는데 역시 김도훈 감독은 4-1-4-1 포메이션을 자주 쓰는 감독인 만큼 이렇게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싱가포르 때와는 그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그리고 바뀔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오른쪽 측면 수비에 황재원 또는 박승우 선수 이렇게 나열을 봤는데요. 지난 싱가포르전에서는 황재원 선수를 넣었지만 박승우 선수가 교체 투입된 이후로 생각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대 0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클린스만이 감독 체제 하에서도 심지어 중국 원정에서도 0대 3으로 무난하게 중국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 한국이었는데요. 홈에서는 더군다나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감정이 국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죠. 예전에 이 다른 종목 얘기지만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 사건도 있었고 손준호 선수의 억류 사건도 있었고 또 그 밖에도 뭐 동북공정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점은 선수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결코 설렁설렁 뛰지 않을 것이고 또 이후에 있을 3차 예선의 일본 시드 관련해서도 결코 방심할 수 없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3대 0 정도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식주의자의 영상은 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축식주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